네, 2023년 몬스터 직무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 게임 개발을 위한 AI라는 주제로 AI에 대해서 엑소스 히어로즈 제작 PD이신 정병익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디스타에서 온 정병익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오실 줄은 몰랐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AI 관련된 R&D를 시작을 했고, 소규모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R&D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들 한번 공유 드리고, 저희 조직에 AI를 도입하면서 겪었던 일들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조직에 AI를 도입하려고 하실 때 발생할 수 있을 일들이나 미리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부분들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면서 약간의 고민을 했던 부분이 튜토리얼이나 시연 형식으로 이제 좀 보여드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저희가 했던 경험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좀 요즘에 검색을 해보니까 한글로 이제 튜토리얼들이 굉장히 잘 많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그런 것들로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저희가 했던 경험들 위주로 한번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자면 이제 설명 주신 대로 이제 3년 전에 엑소스 히어로즈라는 게임 개발해서 런칭하고 서비스했던 개발자이고요. 개발 경력이 좀 길긴 한데 이전 타이틀들을 말씀드려도 뭔가 대단한 타이틀을 많이 만든 개발자는 아니어서 그런 거를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AI를 어쩌다 활용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강연 들으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엑소스 히어로즈 이제 런칭 이후에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뒀지만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라이브 스펙에 대한 것도 미리 많이 준비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좀 아쉬웠었고, 차기작을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면서도 좀 더 나은 프로젝트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적어놨다시피 요즘에 이제 국내에서도 원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주변 중국이나 미국 스튜디오들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을 어디서 키울 수 있을까라는 답이 이렇게 빠르게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길어지던 시기가 있었고 딱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좀 고민을 오랫동안 하던 시기에 작년쯤에 이제 AI가 좀 발표가 되면서 이런 거를 좀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거 통해서 어떻게 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작년부터 좀 R&D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준비해온 내용들은 이렇게 5개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그 7월쯤부터 AI가 발표되는 툴들을 이제 한 번씩 사용해보고 꽤 빠른 시간 내로 이제 그 기술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어서 그것들 한 번씩 써보고 도입하기에 괜찮은 툴들 위주로 R&D를 진행을 했던 그 과정들을 한번 짚어드리고 그 과정 내에서 만들어졌던 결과물들도 한 번씩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AI의 현재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게임 리소스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일 것 같고요. 이렇게 흐름을 좀 정리해 놓고 나서 보니까 그 흐름대로 쭉 이어졌을 때 앞으로 어디까지 과연 될까라는 부분도 상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번째로 그걸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에서 부족하거나 궁금하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Q&A 시간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주로 사용했던 툴들을 저희가 사용했던 기간 순서로 나열을 해봤는데 저희가 쓸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보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7월부터 두 달마다 새로운 툴이 계속 발표됐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빠르게 툴들이 많이 나오긴 했었구나. 이제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7월부터 두 달마다 계속 툴들이 발표되고 있었고 스테이블 디퓨전 1월에 돼 있긴 한데 제 기준에서 이제 3월에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제 컨트롤 렛이라는 기능이 또 발표돼서 그것도 이제 저 한 단락 차지할 정도로 저한테는 꽤 큰 툴이었거든요. 그래서 꽤 빠른 시간 내로 툴들이 나오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각 툴들을 사용해서 어떤 결과물들 나왔는지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사용했던 디스코 디퓨전인데요. 이 툴이 나왔을 때도 조금 놀랍기는 했는데 그 이미지 생성한다는 것 자체를 이제 처음 봐서 대단히 신기해하면서도 이거는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서 R&D는 해야겠구나라고 시작됐던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배경 컨셉 팀과 함께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에 꼭 한 번씩은 AI로 이미지 만드는 거를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봅시다라고 하고 꽤 오랜 기간 이미지를 만들었었고요. 여기 이제 올려놓은 이미지들이 그 시간에 만들어진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도 색감이나 구도를 나타내기에는 충분히 괜찮은 퀄리티의 이미지들이 나오고 있어서 컨셉 아이디어 얻는 스케치 정도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던 때였고요. 근데 자세히 보면 이제 집처럼 그려놨지만 명확히 보면 집의 형태를 구축하지는 못한 정도의 퀄리티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디스코 디퓨전 같은 경우는 저희는 지금 쓰고 있진 않아서 굳이 이거를 보여드릴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자료를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봤더니 이제 2개월마다 이게 AI가 그리는 퀄리티에 대한 성장을 보시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자료를 가져가고요. 그 다음으로 9월에 이제 미드저니라는 툴이 발표가 되면서 이때쯤부터 저희가 아트 관련된 거의 모든 부서한테 제가 이거는 꼭 한 번씩은 써봤으면 좋겠다라고 알리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 애니메이션 팀을 제외한 거의 모든 파트한테 꼭 이미지는 한 번씩 만들어봐라라고 얘기했던 기억이고요. 이제 미드저니가 나오면서부터 배경 컨셉뿐만 아니라 캐릭터 컨셉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인했던 시기였습니다. 네, 미드전이 이제 제일 큰 강점이 이제 아까 처음 보셨던 디스코 디퓨전만 하더라도 이제 설치에 대한 번거로움이나 UX 자체가 이제 아티스트 분이 쓰기에는 좀 이렇게 무서운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서 이렇게 저변을 확대시키기는 저희 내부 조직에서 좀 힘든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경 컨셉 디자이너 분들한테만 한정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이제 미드저니가 나오면서부터는 디스코드만 그냥 설치하고 채팅창에서 이제 프롬프트랑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이미지가 나오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때부터 저희 아트팀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면서 이제 좀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갖게 된 계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미드저니가 처음 나왔을 때 미드저니 버전 3나 4일 때는 아직까지 이제 캐릭터를 이제 완성형으로 그려지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뭔가 대단히 디테일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무슨 그림인지는 모르는 상태의 그림을 좀 많이 출력해 줄 때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 당시에는 이제 뭐 배경에서 매트 페인팅 하듯이 이미지들을 많이 출력하고 거기서 좀 좋은 디자인이나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서 이렇게 합성해서 이 캐릭터를 만드는 형태로도 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 형태로 제작된 캐릭터들이고 저희가 엑소스 히어로즈에서 이제 3D 컨셉을 제작할 때 한 3주 정도의 기간을 할애해서 작업을 해왔었는데 미드저니에서 이런 형식으로 디자인했을 때 뭐 한 3일에서 길면 5일 정도 이제 단축되다 보니까 꽤 괜찮은 프로세스라고 생각하고 R&D 하고 있던 결과물들입니다. 네, 그리고 2개월 뒤에 니지전이라는 미드전이랑 합작해서 이제 만들어진 툴이고요. 이 니지전이라는 툴이 발표가 되면서 미드저니 때보다 더 완결성 있는 그림들을 출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거의 리터치 없이 그냥 뽑았던 이미지들이어서 아까는 이제 저희가 합성도 하고 리터치도 한 그림이지만 그냥 요거는 프롬프트에서 그냥 즉시 만들어낸 이미지들만 모아놓은 상태고요.
이때부터 조금 더 본격적으로 아예 스케줄에서 다른 업무를 배제한 상태로 AI만 사용하는 기간을 한동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AI를 써보셨거나 이제 앞으로 써보실 분들은 좀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AI가 이제 목적성을 비운 상태로 그냥 이미지 몇 장 그려봐라고 하면은 대단히 높은 퀄리티의 그림을 좀 손쉽게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이 조금 더 추가될수록 뭐 그냥 늑대 아니고 뭐 꽃을 달고 있는 늑대고 아트품은 어땠으면 되고 하는 목적이 하나 생길 때마다 AI가 은근 못 알아듣는 척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꽤나 높아서 이게 R&D 하기에는 좀 장벽으로 제공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R&D 하는 기간 동안에는 저희 팀원들한테 주제나 뭐 화품 같은 것들은 자유롭게 선택하고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어떤 프롬프트 쓰면 이미지가 더 잘 나오더라. 이렇게 본인들의 의도를 전달하는 것들에 대한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해줬던 기억이고요. 이 기간 동안에 AI로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는 게 사실 컨셉 디자이너들도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원체 저희가 이거 쓸 때는 컨셉 디자이너 분들 커뮤니티에서는 원체 부정적인 상태여서 저희도 조금 걱정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허들을 많이 낮출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이제 도입하려고 하시는 조직들에서 당장에 이제 처음 사용해 보는데 이제 당장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되게 핏한 이미지들을 갑자기 이제 만들려고 하다 보면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좀 겹칠 수 있어서 이런 형식의 조금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완결성 있는 이미지들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 나오면 3D 에셋이나 캐릭터 에셋에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냥 좀 생각을 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미드저니나 니즈저니가 전반적으로 캐릭터 디자인을 하기에는 굉장히 편한 형태인데 가장 큰 단점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똑같은 캐릭터를 만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미드전이나 니즈전이는 이제 학습을 이 회사에서 직접 시켜서 모델을 제공하는 형태이고 이후에 이제 보여드릴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자 개별적으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니즈전이나 미드전이는 학습을 시킬 수 없어서 내가 원하는 캐릭터를 필요할 때 뽑아내는 것까지가 어떻게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 비슷한 캐릭터를 뽑을 수는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디테일해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UX상의 한계가 분명 존재하는구나라고 느끼던 터였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 발표가 되고 학습에 대한 허들이 점점 낮아지면서 우리 나름의 그림체를 가지고 있는 뭐 모델이라든가 뭐 엑스트라 네트워크들을 만들다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리소스를 양산할 수 있는 체제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봐서 올해 초부터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드전이나 니즈전이는 처음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 고민할 때 정도 사용하고 있고 그 이후에 거의 모든 프로세스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미지들은 저희가 스테이블 디퓨전 통해서 R&D 했던 결과물들과 준비 중인 차기작 이미지들을 좀 가져와 봤고요. 설명드렸듯이 이제 일러스트 양산이나 동일 캐릭터 반복 생성이 가능해지면서 제가 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캐릭터 텍스처나 배경 텍스처 같은 것들도 스테이블 디퓨전 통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해서 생산성이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최근에는 그쪽으로 R&D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밑에 보시다시피 크게 제약 없이 계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뭐 영상용으로도 이미지가 제작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이제 위쪽이 저희가 그 차기작 그 외부 공개용 이미지들이고요. 요 밑에 존재하는 이미지들은 저희 AI한테 캐릭터를 학습시켜야 될 때 학습 데이터로 사용되는 이미지들입니다. 스테이블 디퓨전 관련해서 조금 더 디테일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AI로 R&D 하고 AI를 학습을 시키면서도 사용하고 그러면서 퀄리티를 올려가는 이 공정 자체가 머리로 이해는 되는데 처음 겪는 거다 보니까
설명은 하는 저도 그 순간순간 헷갈리고 저희 팀원들도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해두면 어떨까 싶어서 정리를 해놨던 부분이고, 아까 이제 미드저니 말씀드릴 때 비슷한 얘기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만들어내려면 AI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의도를 잘 전달해야 되고, 그 의도가 잘 전달될수록 원하는 목표의 이미지가 빠르게 획득될 수 있는 프로세스인데요. 근데 적어놨듯이 의도를 많이 담을수록 결과에 도달하기 힘들어지거나 결과가 나오더라도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의도 전달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돼서 익스텐션 기능들이 많이 제공되고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온전히 다 케어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퀄리티를 계속 올리고자 한다면 학습이 병행돼야 되고, 그 학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고품질의 이미지를 또 제공해줘야 되는 이런 사이클들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쪽 이미지 통해서 그 의도랑 그 반영되고 그냥 학습시키는 과정을 조금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온 이미지인데요. 좌상단에 있는 캐릭터가 저희 차기작에서 등장하는 비트라는 캐릭터예요. 비트라는 캐릭터 이제 외형 보시면 이제 검은 버벅머리에 붉은색 브릿지도 있고 푸른색 눈동자의 남자 캐릭터, 그리고 이제 검은 추리닝을 입고 있는데 흰 옷이 좀 삐져나와 있고 메카닉 다리인데 운동화 신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리를 굽힌 상태로 앉아 있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텍스트로 잘 써서 AI한테 전달해주면 정확히 저런 이미지만 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이제 화살표 순서대로 우상단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로 이미지들을 저희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첫 번째 이미지 보시면 스탠딩 포즈인 상태죠. 이제 앉아 있지 않은 형태고 머리도 푸른색이고요. 근데 대신에 다른 부분들 뭐 검은색 추리닝이나 흰색 티셔츠, 메카닉 다리는 좀 잘 그려진 형태로 이미지가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이제 저 상태에서 그러면 머리만 검은색에 안 치면 되겠다라고 해서 뭐 오픈 포즈나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막 하다 보면 저 밑에 있는 이미지처럼 앉긴 앉는데 다리가 메카닉에서 바지로 바뀐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AI가 계속 못 알아듣는 척을 계속하고, 저 상태에서 이제 계산시키는 방법이 비트는 머리카락이 검은색이고 다리가 계속 메카닉 다리야라고 말로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미지들을 계속 저희가 생산해서 학습을 반복시키다 보면 거기서 이제 좌측으로 오는 것처럼 점점 더 디테일한 메카닉 다리를 가지고 있는 비트가 나오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파란 머리지만 그리고 이제 허벅지 보면은 두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옷주름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더 학습을 진행하면 이제 좌측 하단에 있는 정도까지는 점점 더 발전하는 AI의 그림 실력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쭉 진행하기 위해서 AI한테,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AI한테 먹이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AI가 내 의도대로 이미지를 만들지 못하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먹이를 계속 주던가 아니면 랜덤하게 그냥 하루 종일 돌려서 비슷한 이미지가 나올 때까지 그리도록 하던가. 네, 그리고 그런 선택지들이 저희가 이제 기존 작업할 때는 누군가 지칠 때까지 그림을 그리게 한다라는 게 없는 룰이잖아요. 근데 AI는 지치지 않기 때문에 이미지를 계속 생산해내서 거기서 좋은 이미지를 뽑아내는 것도 꽤 좋은 방법의 작업 방식이다라는 것도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이 부분 대해서는 뒤에서도 한 번 더 자세히 소개시켜드릴 수 있어서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통해서 AI한테 의도 전달하는 좀 대표적인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고요. 왼쪽에서부터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 세 번째가 이제 학습 관련된 내용이고, 네 번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월에 나온 컨트롤 랩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 의도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각각의 의도마다 도착하는 이미지의 퀄리티나 방향성이 조금 특징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텍스트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케치를 하실 수 없는 분들이나 이제 우측에 좀 설명드릴 건데 랜덤하게 많은 이미지를 생성할 때 저희가 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써놨다시피 이제 기획팀에서 캐릭터에 대한 설정을 하셨을 때 기존에는 이제 뭐 핀터레스트에서 검색을 하신다던가 다른 게임의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설명하던 방식에서
이제 저희 스튜디오처럼 뭐 직접적인 모델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AI 모델을 선택을 해놓고 제작하는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잘 적어서 이미지화해서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앞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 캐릭터 같은 경우도 저희 내부에서 이제 그 캐릭터 설정하고 있는 기획 친구가 제작했던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 있는 이미지 관련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저기 있는 캐릭터가 이제 저희 차기작에서 등장하는 조아라는 캐릭터고요. 조아의 외형은 뭐 이제 핑크색 머리 곡을 쓰고 있고 헤드셋 착용하고 있고 뭐 잠바와 백팩 등등 그런 것들이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저희 이제 학습되어 있는 AI한테 조아가 개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이미지로 만들어줘라고 한 결과물들이에요. 그래서 저희 컨셉팀 같은 경우는 그 며칠 전부터는 퇴근 전에 AI한테 이제 야근하고 철야를 시키고 퇴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조아가 개화할 수 있는 행동들을 그려줘라고 퇴근을 하시면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보면 AI가 한 500장에서 1000장 정도의 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괜찮은 그림들만 좀 뽑아온 상태고 보다 보면 되게 높은 확률로 막 개에다가 조아 이렇게 붙여놓고 조아인데 개돼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업무 시간에 내가 조아랑 개랑 산책하는 그림 그려야지라고 하면 생각보다 되게 오랜 시간 걸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AI는 지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야근이나 철야를 시켜서 나중에 쓸 법한 이미지들을 좀 미리 뽑아놓는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그 포그란트 9 세계에서 있을 법한 일들을 좀 이미지를 미리 쌓아두고 있는 상태고요. 이거 통해서 잠깐 그 샛길로 빠져가지고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영희 형이 생뚱맞게 그 강연 요청했을 때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 수락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AI 쓰면서 그런 얘기 좀 많이 듣기는 해요. 이제 AI 쓰다 보면 그 일이 점점 줄어가지고 사람이 다 대체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저희 내부에서도 되게 많이 듣고 외부에서도 듣고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서도 듣고 있는데 제가 이제 서두에 엑소스 히어로즈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컨텐츠적으로 이제 신캐릭터를 출시를 할 때 저희 이제 수집형 게임이다 보니까 성능에 대한 고민, 그냥 외형 그리고 스킬 연출 정도 고민해서 출시를 하곤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거든요. 캐릭터에 대한 생명력을 조금 더 불어넣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 캐릭터에 대한 뭐 과거 이야기나 뒷이야기들을 많이 준비해야 되는데 많이 준비하려고 그러면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라이브 하느라 바쁘니까 많이 노력한다고 해도 이제 글로써 스토리 전달하는 정도가 전부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차기작 진행할 때는 적어도 뭐 캐릭터별로 웹툰이 됐든 혹은 저런 이미지들이 쌓이면 제 생각에는 캐릭터별 개인 인스타 스토리나 그런 것도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영역이 확대되는 만큼 게임의 형태도 좀 바뀔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가 뭐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일부분 줄어들겠지만 그거는 정확히 이제 좀 과거 형태의 게임으로 한정지었을 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영역이 확장되고 AI를 활용하면 그만큼 더 활용도가 증가하고 컨텐츠적으로 풍부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미지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네, 요것도 이제 저희 AI한테 그 포그라운드 9에서 등장할 수 있을 만한 배경 그려줘라고 하고 퇴근하고 아침에 와서 이미지 고른 것들이고요. 이미지 투 이미지로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인데 요 부분을 제가 요즘에 좀 많이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캐릭터는 이제 저희 엑소스 히어로즈라는 게임에서 등장했던 레이켈이라는 캐릭터인데요. 그 3D 기본 모델에 알베도 텍스처의 기본 쉐이딩만 해놓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엑소스 히어로즈는 원체 오래 서비스했다 보니까 이미지가 많이 구비돼 있어서 그걸 학습시킨 모델을 만들었었고요. 그 모델 통해서 이미지를 만들었을 때 저희 화풍하고 비슷한
정도의 이미지를 그려줘서 저거를 프로젝션 매핑을 걸어서 디퓨즈 텍스처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 캐릭터 모델링에서 디퓨즈 텍스처의 역할이 점점 이제 알베도 맥으로 바뀌면서 컬러 정보만 담겨 있는 형태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역행해서 디퓨즈에 다시 되게 많은 정보가 담기는 시대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런 흐름은 예전에 저희가 2010년 이럴 때 모바일이 아직 나오기 전에 이제 MMORPG에서 지브러시나 노멀맵을 쓰기 시작하면서 야 앞으로 대세는 지브러시일 거야 막 한참 엄청 고점 피크를 향해 달려가다가 모바일 플랫폼이 나오면서 갑자기 손맵으로 전환돼서 한 5년에서 7년 동안 손맵 디자이너만 찾는 시장이 형성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건 추측이어서 제 말 듣고 이걸 막 준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꽤 재미있을 기능인 것 같아서 한번 저희는 R&D를 좀 깊게 해보고 있고 프로젝션 매핑을 하기에는 좀 손이 많이 갈 것 같아서 프레임별로 이미지를 생성해서 애니메이션 시켜봤던 결과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건 그냥 제가 R&D 하다가 심심할 때 그냥 이거 입혀본 거 껴넣어봤고요. 이것도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로 했던 결과물들인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SM에서 발표됐던 영상을 보다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보여서 그냥 개인 취향껏 렌더링을 다시 한번 해봤던 거고요. 그 방식으로 프레임별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무화대에 있는 캐릭터처럼 저것도 이제 엑소스 히어로즈 그림체 모델로 프레임별로 이제 다 이미지화 시켜서 영상화했던 네, 작업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저희 관계사인 나인게임즈 분하고 그 드래곤 플라이트에 등장하는 캐릭터 스케치해서 일러스트화 시키는 거를 같이 진행해봤던 결과물이고요. 스테이블 디퓨전 이제 설명드릴 때 되게 중요하다고 했던 학습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체크 포인트라고 써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델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부터 계속 모델 하고 있어서 제 입에는 모델이라고 박혀 있는데 이미지를 충분히 많이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제가 알고리즘이나 기술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아트 출신의 TA다 보니까 여기 있는 순서대로 제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건 용량이 크고 줄어든다 정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체크 포인트나 모델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이미지가 필요하고 나온 결과물들도 뭐 한 2기가에서 6기가까지 굉장히 큰 형태로 제공이 되어 있고요. 요 이미지 같은 경우가 저희 엑소스 히어로즈 그림을 넣어서 만든 체크 포인트로 만 이미지고요. 엑소스 히어로즈에 등장했던 오타르라는 캐릭터인데 이제 리터칭 없이 텍스트로만 만들어진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엑스트라 네트워크들은 로라나 뭐 그 하이퍼 네트워크 뭐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사용해서 캐릭터들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트웍이나 캐릭터들을 꺼내서 쓰고 싶을 때 저 엑스트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저런 식으로 고정해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위에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이런 모델이나 하이퍼 네트워크 관련된 것들을 되게 활발히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내가 학습시키지 않더라도 내 취향에 맞는 뭐 모델이나 하이퍼 네트워크들 다운받으시면 다 활용해 보실 수 있어서 한번 들어가 보셔서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저희 엑소스 히어로즈 관련된 그 로라 만든 화면이고요. 그 웹 UI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제네레이트 버튼 밑에 이렇게 화도창 모양의 아이콘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나오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별로 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놔서 각 캐릭터별로 이제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제작을 해놨었던 그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도르카 이미지를 그릴 때는 도르카 로라를 선택해서 뭐 도르카가 서 있는 그림 그려줘라고 하면 저기 우측에 있는 그림들을 만들기도 했고 그 밑에 있는 것도 레이켈이어서 레이켈 로라 사용해서 이미지를 만들기도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컨트롤렛인데요. 그 3월에 컨트롤렛이 나오면서 저희가 작년 말까지 R&D 해놨던 작업 방식에서 한 반 정도는 다 갖다 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버리면서 뭐가 아쉬웠다기보다는 원체 너무 획기적으로 기능이 잘 나와서
그냥 오히려 편하다라고 했던 기억이 있고요. 좌측부터 쭉 설명드릴 텐데 좌측에 있는 게 이제 오픈 포즈라고 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뼈다귀 인형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런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저 포즈를 쥐고 있는 캐릭터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캐릭터도 저희 엑소스 히어로즈에 등장하는 리피라는 캐릭터인데 이 이미지를 쓴 이유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오픈 포즈로 막 포즈가 다양하게 만들어진다라는 결과물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이 옷을 많이 안 입고 있거나 옷을 이렇게 몸에 많이 붙어 있는 옷이거나 복잡하지 않은 형태인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리피라는 캐릭터가 엑소스 히어로즈 세계관에서는 꽤나 단순한 형태의 옷이어서 저렇게 반응률이 좋은 거고요. 아까 보셨던 비트나 레이켈처럼 갑옷의 디테일이 엄청 많다든가 한 캐릭터들은 오픈 포즈로 포즈를 지어도 포즈가 잘 안 나온다던가 그 갑옷의 디테일이 깨진다던가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오픈 포즈가 못 쓰겠네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습과 병행돼서 AI를 계속 성능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뒷부분이 제가 이제 배경 제작 프로세스에서 좀 또 깊게 파고 있는 부분인데 기존 프로세스에서는 배경을 제작할 때 모델링하고 텍스처하고 씬 제작해서 라이트 맵이나 포스트 프로세싱 하면서 완성되는 흐름이었다면 저희가 이제 AI 도입하면서부터는 그 순서를 좀 이렇게 뒤죽박죽 섞은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배경 같은 경우는 모델링 데이터를 먼저 씬에 배치를 하고 그 씬에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뎁스맵을 추출한 다음에 뎁스맵을 스테이블 디퓨전 컨트롤렛을 써서 이미지를 요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왕창 그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할 때는 건물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스타일 잘 맞도록 잘 만들자 혹은 배치해놓고 나니 이 건물은 좀 티내 수정하자 이런 방식이었는데 전체 씬을 먼저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씬을 구성하는 소재나 색감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요 경우도 이제 배경 모델러 분들이 뎁스맵 통해서 이미지 생성을 눌러놓고 아침에 출근하셔서 커피 드시면서 이제 최대한 이뻐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고 그 이미지를 배경 모델의 프로젝션 매핑으로 입힌 상태의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이제 부분적으로 텍스처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고 디테일이 깨져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를 확인하기에 가장 빠른 공정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카메라 곳곳을 이동하면서 건물 한 채만 잘 찍어서 업스케일로 디테일을 올린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이제 완성 형태까지 가는 쪽으로 내부에서 R&D 진행하고 있는 중간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I한테 먹이 주는 이미지들을 빠르게 생산해야 될 때 저희 내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기능들이고요. 스케치에서 완성된 이미지를 빠르게 가기에 제일 좋은 기능들이에요. 그래서 스크래블이나 캐니 활용해서 그 스케치와 색 정보 정도만 가지고 아래 완성 이미지까지 빠르면 하루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프로세스여서 저희가 이제 캐릭터 하나를 학습을 시킬 때 디테일에 따라서는 좀 많이 편차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5장의 이미지로 학습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5장의 이미지를 만들 때 목표는 하루에 한 장씩 완성을 해보자라는 목표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고 그냥 예전 방식으로 디테일을 다 그리면 절대 하루에 완성할 수 없는데 이런 방식을 써서 AI한테 줄 수 있는 먹이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트롤렛들 활용해서 나온 결과물들이고요. 여기 이제 좌측에 보이는 결과물이 제가 이제 최근에 받았던 결과물들 중에 되게 가장 뿌듯했던 결과물인데 요 작업을 하신 분이 그 엑소스 히어로즈에서는 그냥 3D 컨셉 아트 하시던 분이세요. 캐릭터 디자인만 하시던 분이고 저희가 이제 캐릭터 디자인은 3일에서 5일로 축소가 됐기 때문에 3일 내로 그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다음 한 주 동안은 AI한테 가르치기 위한 먹이를 만드는 시간으로 보내고 그 다음 한 주 동안은 뭐 아까 봤던 이야기들을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한다든가 보시는 바와 같이 스킬 연출하는 것도 시도해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별로 그리는 거에 있어서의 부담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컨셉 디자이너 분들도
스킬에 대한 컨셉 스케치에 도전해 볼 수 있고 지금은 좀 프레임이 좀 끊기긴 하는데 저 프레임들을 좀 많이 넣어서 그냥 완전 완성된 형태의 스케일 연출까지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담겨 있어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 우측에 있는 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캐릭터별 만화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과장된 표현들도 가능할까 싶어서 테스트해봤던 거고요.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컨트롤렛의 캐니 기능 스크랩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스크랩을 이용해서 한 1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만들었던 결과물입니다. 그 세 번째 결과물이 이제 아까 레이켈 보여드렸던 그 기능 계속 R&D 하고 있는 단계고요. 위에 보시는 이미지가 모델링이 완성된 상태에서 캐릭터의 이제 컬러 값 정보만 입력하고 그 이미지를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줘서 디테일을 그려줘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이미지를 활용해서 3D 모델에다가 이제 프로젝션 매핑을 해서 디퓨즈 맵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배경도 마찬가지로 배경은 오히려 조금 더 쉽겠죠. 구조가 캐릭터보다는 좀 더 단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경도 역시나 그 모델링과 기본 텍스처를 통해서 라이트 맵하고 디테일이 다 그려져 있는 텍스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정도까지 R&D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그 R&D한 결과물들 준비해 온 거는 아까까지이고요. 이제 불과 1년이 안 된 시점인데 그리고 제가 이 준비한 것들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이 강연을 준비한 게 한 3월쯤부터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초순까지에 대한 내용들이 대부분 담겨 있고요. 계속 또 발전하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어놨던 프로세스가 무용지물 되기도 하고 근데 또 그러면서도 한 큐에 또 이미지들이 나오니까 또 편하기도 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요 영상이 한 2주 전에 제가 트윗에서 발견하고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요 영상은 제가 한 게 아니고 저기 출처를 남겨놨는데 이분도 되게 열심히 AI 개발하시고 있는 분이라서 팔로우하시고 소식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써놨듯이 이게 지금은 2초당 한 프레임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영상이 하드웨어가 발전해서 그리고 AI 학습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해서 초당 24프레임을 그리던가 초당 60프레임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게임 개발이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꽤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저분께서 직접 연기를 하고 있지만 저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냥 모델링 데이터만 제공을 해주더라도 디퓨즈에 뭐 정보가 있을 필요도 없겠죠. 어차피 AI가 계속 실시간으로 그려줄 테니. 그러면 캐릭터 모델링은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 되게 단순한 형태로 제공하더라도 앞으로는 뭐 포스트 프로세스나 쉐이딩 관련해서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쪽에 대한 정보도 계속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위쪽에 제가 공간상 프롬프트를 지원하는데 이 영상 위에 이제 고흐 스타일로 그려줘 라고 프롬프트가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미지가 모델링 데이터가 아니고 아까 보여드렸던 오픈 포즈의 뼈다귀 데이터인데 위에 프롬프트에 리피가 달려가고 있어 라고 그냥 써 있는 거죠. 혹은 제가 누르는 화살표에 대응해서 그것들이 바뀌는 게 실시간으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서 3D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간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가급적 안 왔으면 좋겠기는 해요. 그동안 이제 3D에 공들여 놓은 게 얼마인데 그걸 버려야 되니까 좀 아깝긴 한데 그래도 언젠간 오지 않을까 싶어서 개인적으로 좀 의미 있는 영상이어서 한번 담아봤고요. 이제 요 다음은 Q&A 시간인데요. 그 Q&A에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애초에 사고방식이 이런 틀에서 좀 나오는 거라는 걸 미리 좀 설명드리면 답변 드리는 데 있어서 오해의 여지가 좀 적거나 이해하시기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AI에 대한 관점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지금 제가 바라보는 AI는 그냥 무한의 라이브러리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냥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완성된 이미지들이 그냥 다 담겨있는 무한의 라이브러리 정도로 그냥 보고 있으면 그 라이브러리는 지금도 이제 SS토어나 어니얼 사용하고 계신 프로젝트는 그 메가스캔 데이터 무료로 제공되는 라이브러리 많이 사용해 보셨을 텐데 사실 거기서
되게 아름다운 절벽이나 나무, 뭐 식생들 다 제공한다고 해서 모든 스튜디오가 굉장히 좋은 레벨을 만드는 건 아니듯이 무한의 라이브러리가 모두한테 제공된다 하더라도 어디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찾고 그걸 다시 버무리는 과정 자체는 스튜디오마다 항상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에 적응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업무는 계속 업무가 바뀔 뿐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공되고 있는 이미지 생성 AI는 그냥 근육 노동을 해방시켜주기 위해 왔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티스트 분들이, 컨셉 디자이너 분들이 브러쉬질에 대한 횟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채색을 좀 편하게 제공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웹툰 작가분들의 고강도 노동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AI가 많이 없애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러쉬질을 줄인 만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캐릭터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한다든가 연출에 대한 고민으로 확장시켜서 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컨셉 디자이너 분들은 그냥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던가 이제 뭐 반박을 하신다던가 하는데 모델러 분들은 이제 딴 얘기인 것처럼 안 듣거나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기에 지브러시도 브러쉬질로 보고 있고 3D의 형태도 어떻게든 변화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모델러분들도 꼭 AI를 써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당장에는 안 하더라도 당장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가령 이제 스컬핑을 하시고 그 스컬핑된 이미지를 AI한테 주고 이미지 투 이미지를 돌려보면 실루엣들을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컨펌 받으시기 전에 미리 AI랑 한번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냥 그게 실제 업무에 도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AI를 활용해서 작업해보는데 좀 익숙해지는 데는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짚어보고 싶었고, 말씀드렸듯이 제가 보는 관점은 도트에서 3D로 전환됐고 3D에서 AI로 전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적혀있는 부분이 저것도 이제 제가 좀 많은 분들하고 공론화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 생각보다 저희가 이제 대놓고 AI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쓰고 있고 이미지도 만들었어요 하면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생각보다 많은 채널에서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기는 해요. 왜 AI를 굳이 쓰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야 뭐 그냥 태생부터 그냥 기술 덕후였던 터라 그런 것들이 별로 상관은 없는데 같이 작업하고 계신 뭐 에디님이나 컨셉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자칫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AI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모든 걸 부정하시려는 거 아니고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시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것보다는 이건 제 관점에서는 기술을 빠르게 발전시켜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씩 낮춰가는 게 좀 더 발전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적어놨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영화, 뭐 음악, 게임들이 불법 다운로드 때문에 문화산업이 곧 죽을 거다 그러면서 대단히 많은 캠페인이나 막 연예인들 나와서 굿 다운로드 캠페인 같은 거 하고 그랬거든요. 이제 제 관점에서는 그것들이 뭐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돼서 사라졌다라기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이제 온라인 샵이 나오면서부터 그게 많이 개선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전히 이제 불법 다운로드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기술 개발로서 해결하는 게 그나마 그 부작용이 덜한 해결 방안이지 않을까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AI를 한번 사용해 보시고 그냥 꼭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마지막에 좀 적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Q&A 시간 진행하고, 네. 네. 제가 답변을 좀 좋은 거를 찾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몇 차례 설명드렸듯이 공개된 모델을 사용하기보다는 저희의 특색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게 목표여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실 때 저희 내부에서도 조금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정도 짚어드리는 게 도움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모델마다 특화된 화풍을 좀 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학습시키기 어려운 거는 캐릭터의 디테일들을 더 학습시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화풍이나 터치감이나 이제 그 퀄리티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신 상태로 캐릭터의 디테일을 우선 다 학습시키고 나면 그 화풍마다 그 디테일들이 유지된 상태로 그리는 거는 조금 더 편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내부 분들한테도 이제 AI 먹이 준비하실 때 뭐 화풍이 조금 엇나가거나 디테일 그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디테일 위주로 많이 준비해서 학습시키시는 게 좋아요라고 설명드리고 있고요.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최초에 캐릭터를 학습시킬 때는 캔이나 스크랩을 이용해서 그 스케치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5장 정도 준비됐을 때 캐릭터를 먼저 선행 학습을 시키고요. 그렇게 학습되고 나면 아예 모르고 있던 때보다 그 관련된 캐릭터 이미지를 만들기에 좀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먹이를 준비하는 시간도 조금씩 단축되고 이미지도 늘어나면서 AI가 점진적으로 캐릭터에 대한 인지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퇴근 전에 그 캐릭터를 왕창 돌려놓고 아침에 와서 그 캐릭터와 가장 가까운 형태의 이미지들을 선별해서 재학습시키기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에 활용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아트 위주로만 계속 연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많이 생각해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수집형 RPG를 만들었었고 차기작도 이제 수집형 RPG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캐릭터마다 언어 모델이 학습돼 있어서 그 캐릭터 고유의 말투로 그 캐릭터랑 좀 대화 주고받는 게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을 해봤었고요. 크게 깊게 고민은 아직 안 해본 상태입니다. 목표 대비해서 효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너무 빠르고 커서 좀 무서운 느낌이고요. 근데 이제 내부에서 팀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2개월마다 자꾸 프로세스가 바뀌고 야, 이거 봐야 돼 했다가 이제 다음 달 지나면 이것도 봐야 돼 하고 있어서 지금 보기에는 저희 팀원들 좀 지쳐 있는 느낌이긴 한데 그래서 내부에 물어보시면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계점에 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아마 모델의 학습 정도랑 하드웨어 두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하드웨어를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 이제 모델의 학습에 대한 내용일 거고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먹이를 잘 줘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원 중에 여기에 이제 공유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거 AI 관련된 이미지 만들 때 공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는 이미지를 되게 잘 뽑고 있는데 어떤 분은 되게 못 뽑고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자기가 만드는 이미지만 좀 안 나오면 되게 순식간에 관심이 좀 사그라드는 것도 저희가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디스코드 통해서 만든 이미지들 다 올리고 프롬프트 같은 거 숨기지 말고 그냥 서로한테 다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이 사람이 잘 쓴 프롬프트 저 사람이 쓰고 하면서 공유하다 보니 이미지가 좀 많이 확장됐던 경험이 있어서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AI로 이미지 생성하는 걸 도입을 하시게 되면 꼭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서로 공유하고 얘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준비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 정도일 것 같고요. 혹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신 분? 네. 마지막에 그 이미지들을 공유한다고 했을 때 혹시 사내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공유하는? 저희는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따로 포럼 형태로 만들어서 아까 이제 저희 리지전이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이 거기서 이제 포럼별로 이렇게
각 스타일별로 이렇게 포럼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미지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미지 만드는 거를 거기다 올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미드전이랑 니즈전이 한참 이제 스터디할 때는 거기가 꽤 활성화돼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미지 브라우저가 제공되고는 있는데 그게 너무 한계가 명확해서 내부적으로 갤러리를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의 그 툴을 좀 빌릴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웹이 제공되지 않다 보니 나스 통해서 이제 각자 모은 이미지를 봅시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서로 이미지를 볼 시간이 부족한 게 사실 본인이 야근시킨 이미지만 해도 아침에 오면 막 1000장씩 쌓여 있다 보니까 그거 보면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돼 가지고 본인들 거 추리기에 좀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뭐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이제 이미지들이 많이 쌓이는 형태여서 네, 현실적으로 그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 네. 아, 저희가 컨셉 디자이너분들한테는 로컬에서 돌리는 PC는 그래픽 카드를 3060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용이랑 이제 최종 이미지 업스케일용으로 4090 PC를 한 대 따로 둬서 그걸 이제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근데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클라우드 형식으로 구축을 하는 게 답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 정도 구축하려면 한 회사에서 감당하기엔 좀 오버스펙인 것 같아서 듣기로는 넷마블은 준비하신다고 들어서 좀 부러운 포인트고요. 네. 제가 그거를 구축하고 싶었는데 저는 거절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절당하고 바로 이제 로컬로 아티스트 분들한테 그냥 깔아줬고 근데 효율적이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저는 가급적이면 3060 깔린 PC들이 안 돌길 바라거든요. AI가 계속 혹사당했으면 좋겠는데 부분 비는 구간들이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클라우드 구축하시는 거 축하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죠? 네. 설명 주실 때 네. AI가 오히려 잘하는 거기를 네네. 많이 나는데 이제 초기에 이제 네네네. 맞습니다. 준다는 게 제안이 네네. 그래서 그 경험상 목적에 이제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 작업이 어느 정도 제 목표는 원래 캐릭터를 하나 다 학습시키는데 한 달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전달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아직 완벽히 좀 프로세스가 완성된 느낌은 아니면서 지금 한 약 2달 정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근데 캐릭터 저희가 이제 그 막 메카닉 다리 디자인이라는 게 사실 글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고. 답변이 됐나요? 그러면 네. 먹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워낙 미신 의도하는 메카닉 네네네. 그 디테일을 계속 그리는 거죠. 네. 걔가 이제 네네. 또 그리고. 네. 네네.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3D 모델이 완성이 그 스컬핑이 그 캐릭터의 스컬핑이 완성돼서 그냥 차라리 그리지 말고 그냥 그거를 이미지 투 이미지해서 먹이를 좀 만들까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한 3곳에서 만들면 충분히 좀 지급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궁금하시죠?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이제 글을 그 입력을 하는 사람이 따라가고 문장량에 따라가고 아, 네네. 다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그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챗GPT를 활용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그 처리시킬 때 GPT가 처리시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든 문장은 개와 조아가 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줘. 그러니까 개와 그 액티비티를 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줘라고 GPT한테 설명을 하고요. GPT가 이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스테이블 디퓨전한테 일을 계속 시키는 형태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괜찮았던 문장들이 이미지에 남으니까 아침에 와서 그 프롬프트 잘 남겨놓고 나중에 사용할 때 또 쓰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저기 네, 학습을 시킬 때 네, 이미지로만 이제 학습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면 혹시 대화용으로 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심체 스피드를 쓰신다고 했을 때 만약에 뭐 100가지 다리를 만들었을 때 다리의 튜닝처럼 목 제실처럼 만들면 안 돼. 크롬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용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런 형태로는 트레이닝을 하진 않았어요. 계속 그냥 정답에 가까운 이미지를 계속 밀어 넣어서 정답에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드리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까 설명하실 때 나온 이미지들 가지고 재학습을 시킨다고 하셨었는데 네네. 그러면은 그 재학습을 체크 포인트에 시키시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에 시키시는 건가요? 두 쪽 다 하고 있어요. 그럼 체크 포인트를 계속 개선해 나가요? 네네네네.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UI 쪽에는 순서상 것들을 많이 네. 네네. 공개랑 바꾸는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든다. 그러다 우리 네, 맞아요. 일단 그거를 쓰는 거에 좀 많이 쓴다고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은 저도 이제 스킬 아이콘이나 그 아이템 아이콘들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에디님이 싫어하셔가지고 네. 그건 우선순위를 좀 밀어놨고요. 그 제가 이제 AI를 다 바꿔버릴 테아의 우선순위에서 이제 이펙트 팀까지 와 있는 상태고요. 뒤에 이제 애니메이션 팀, UI 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또 네. 팀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펙트 팀에서는 최근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제 그 이펙트 시퀀스 텍스처 많이 만드시잖아요. 뭐 이제 연기라든가 폭파 이펙트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색이랑 애니메이션에 대한 흐름만 알 수 있게 시트를 만들고 스테이블 디퓨전에 이거 이펙트 텍스처라고 설명을 하면 꽤 괜찮은 시트 이미지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이제 여기 오기 전에도 하나 그거 하다가 왔는데 그런 형태로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아까 체크 포인트를 학습한다고 하셨는데 네. 로라는 이게 체크 포인트 학습할 때 어떤 방법을 쓰시는지 제가 그 모델은 저희 팀원들한테 학습 시켜봐라고 해놓고 제가 직접 하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팀원이 왔었어야 되는데 그냥 시켰는데 되길래 그냥 제가 들여다보진 않았고 그냥 되네 그냥 그러고 야 그럼 캐릭터도 만들어봐 해서 이제 로라 만들고 있는. 죄송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된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하신 거 더 없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네, 여기까지 발표해주신 네, 정병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네,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